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운동 단원 샘물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에 대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위치 시간 그래프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볼까요? 0에서 1초까지 A의 이동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0에서는 A가 여기 있고 1에서는 A가 여기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요, 뭐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위치가 Y축이죠. 이때 Y 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만큼을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2m가 아니라 1m가 됩니다. 그거 마치 빛을 이렇게 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그럼 내가 여기에 점 찍으면은 그림자가 여기 생기겠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요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그림자가 찍히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그림자가 찍히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그림자가 찍히고, 끝에서는 여기 그림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간 게 B의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초에서 2초까지의 B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평균 속력 이거 얘기했었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럼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니까 2초. 그리고 이동거리는 얼만큼이에요? B는 쭉 4m만큼 움직였죠? 그러면 그냥 2m/s가 되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디귿 1초에 대해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속력은 이거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은요, 기울기가 위치 시간 그래프의 속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한번 나타내 보시면 A는 기울기가 얼마죠? 2초 동안에 2가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A의 기울기는 1. 근데 B의 기울기는 어때요? 2초 동안에 4가 증가했으니까 B의 기울기는 2예요. 그러면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는 게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초 때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기울기가 매 순간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항상 속력이 2고 어느 순간이든 항상 속력이 1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의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2번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을 쏴줬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움직인 거죠? A는 그냥 내가 여기서 위로 이만큼 움직인 거고, B는 어때요? B는 아래로 3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억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B는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거 아까랑 똑같죠? 참고로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크기이기 때문에 부호가 없어요. 항상 양수로 나오죠. 그냥 속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그 기울기의 크기가 속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지금 얘는 기울기가 더 완만해요. A가 B보다. 그쵸? 그럼 A가 B보다 작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인데, 이것도 그냥 보면 되겠네요. A는 2만큼 움직였고 B는 3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넘기기 전에 잠깐 옆에다가 제가 그래프 하나 더 그려드릴 테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비슷하게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속도가 옵니다. 이번에 속도가. 그리고 똑같이 B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이 3, 여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2, 여기가 1. 자, 이때는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걸 제가 여기다 아래다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1이죠. 그 말은 어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1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앞으로 나가겠죠? 앞으로 나가서 언젠가 속력이 딱 빵이 될 거예요. 속력이 빵이 됐어요. 어디서? 1초일 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속도가 음수가 돼요. 그 말은 속도는 우리가 방향을 포함한 벡터 값이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럼 돌아가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겠죠? 그럼 내가 요만큼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일까요? 얘는 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내가 이만큼이 2분의 1m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잠깐 멈춘 거야.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건 몇 미터 돌아가죠? 지금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여기 넓이가 2가 나와요. 그럼 나는 이렇게 쭉 가서 돌아간 거리가 2m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시간까지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그냥 이동거리다 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나오면요,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내가 이동거리를 구하래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그냥 말 그대로 각각 더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왜? 내가 여기서 2분의 1만큼 이동했고 2m만큼을 또 이동한 거죠. 그럼 결국에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동거리는 2분의 5m가 돼요. 근데 변이는 어때요? 변이 같은 경우는 내가 2분의 1m만큼을 갔다가 다시 2m만큼 돌아간 거죠.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변이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든요. 근데 변이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면 그럼 그냥 2분의 3m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내가 굳이 이 아래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프만 보고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랑 얘를 그냥 더하시면 되고, 변이를 구하게 될 때는 그 부호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은 음수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2분의 1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2만큼 돌아온 게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랑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같은 모양의 그래프여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거를 좀 필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써보자면 이 이동거리는 뭐라고요? 실제 넓이의 합이에요. 근데 이 변이는 뭐가 돼요? 넓이는 넓이인데 부호를 고려한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부호를 고려한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는 2번 아래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얘는 이제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가 위치 시간 그래프였는데 이번에 속도 시간 그래프죠. 이것도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자, 풀어볼게요. 기억. 이거 은근 많이 틀려요. 운동 방향은 같냐고 물어보는데 뭔가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위치 시간 그래프였으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였으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죠.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다 플러스죠. 그리고 운동 방향은 전부 다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설정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속력이 빵이죠. 얘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점점 빨라져요, 이쪽으로.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는 속력이 줄어들죠. 이거를 마치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편하냐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빡 걸었어요. 그럼 갑자기 멈추나요? 아니면 뒤로 가나요? 아니죠. 브레이크를 걸면서도 끼익 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자동차로 엑셀을 우웅 하고 밟은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도 일단 앞으로 가긴 가잖아요. 이게 딱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초일 때랑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같다는 게 맞는 거지. 왜? 내가 우웅 하고 가속할 때랑 끼익 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봤는데 기억나요? VT 그래프는 우리가 되게 좋아해야 돼요. 그래프가 났을 때. 왜?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가속도였고, 그리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하필이면 물어보는 것도 보시면 이동거리랑 가속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 면적 구하시면 돼요.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은 4, 4, 16의 절반이니까 8m 나와요. 그럼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가속도 크기 물어봤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기울기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기울기. 내가 2만큼 올라가는 동안 4만큼 올라가죠? 2초 동안 4.
그럼 가속도는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맞는 거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4번은 이거는 조금 이제 처음 푸시는 분들은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은근히 그래프 자체는 쉬워 보이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질문은 디귿이에요. 그럼 디귿이 왜 어려운지 한번 일단 풀어보자고요. 기억 니은부터 봐볼게요. 1초부터 7초까지 변이죠. 이것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갔다가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초부터 7초까지 변이는 내가 1초일 때 여기고 7초일 때 여기거든요. 그럼 1초일 때도 2m고 7초일 때도 2m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변이는 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랑 6초일 때 운동 방향은 같냐고 물어봤는데 2초일 때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6초일 때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럼 답은 일단은 2번인 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왜 2번이 되냐면 지금 이거 디귿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ST 그래프죠. 근데 아까도 이 전문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VT 그래프를 쓴 이유가 뭐예요? VT 그래프를 쓰게 되면은 가속도랑 그 이동거리를 구할 때 쉬워요. 얘는 가속도를 구할 땐 기울기를 보면 되고 이동거리를 볼 땐 넓이를 보면 된다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거는 ST 그래프예요. 그럼 얘에서 V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왜? 뭘 보면 되니까? 기울기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ST 그래프인데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정보가 얘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값은 A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안 구해진다는 거지. 그럼 반드시 내가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개체로서 누구를 거쳐가야 돼요? 반드시 V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죠? 내가 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쓰면은 V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를 그릴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시면 돼요. 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찰나의 순간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음수죠. 여기서는 음수인데 조금 완만해지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V가 크고 이때는 한 조그맣게 적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빵이죠. 그리고 한 이쯤에서는 그냥 V 정도 되고 여기서는 가파라졌으니까 V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V를 구해냈잖아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엄청 큰 마이너스에서 그나마 좀 작은 마이너스가 되려면 플러스 A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30이 되려면 플러스 70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플러스를 더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또 플러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0이 그냥 플러스 V가 되기 위해서는 또 플러스를 해줘야 되고 또 V에서 더 큰 V가 되려면 또 플러스를 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가속도가 다 플러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초일 때랑 6초일 때 가속도 방향은 둘 다 플러스로서 같다는 게 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되게 독특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거는 제가 저번 수업 시간 때 니은 디귿번은 풀어드렸죠. 자, 가볍게 한번 봐볼까요? 내가 두 번 팡팡 등가속도 운동인데 두 번을 팡팡 쳐서 4가 됐대요. 그럼 A는 그냥 2구나. 2m/s 제곱이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3초의 대속력은 여기서 한 번 더 팡 쳐주면 되니까 이걸로 그럼 6m/s가 맞는 거죠. 얘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맞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풀었었는데 기억을 안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있다고요.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넘기지 마시고 한번 하나씩 다 음미를 해보세요. 우선은 3번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 첫 번째 구간에서 EAS 써볼까요? EAS1은 나중속도 제곱 4제곱에서 빵제곱을 빼면 되죠? 16. 그러면 S1은 4m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구간 내가 여기를 S1으로 잡고 여기를 S2로 잡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그대로니까 EAS2는 나중속도 제곱인 64에서 처음 속도 제곱인 16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S2는 12m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 이동거리비가 몇 배예요? 3배죠? 그럼 틀린 거네요, 기억은. 근데 이런 거 계산하기가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럼 몇 번으로 풀 수 있죠? 2번인데 이제 2번을 쓰지 맙시다. 대체를 써보죠. 대체. 기억나요? 평균 속도 구해서 시간하고 곱하면 되죠. 이거 암산이 돼요. 그러면 S1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정지에서 2초까지. 지금 평속은 0 더하기 4의 절반이니까 2예요. 그걸로 2초를 간 거니까 4m. S2는요? 자, 4m/s, 8m/s의 평균은 6m/s. 그걸로 2초 가니까 12m. 그럼 이것도 똑같이 3배네요. 틀린 거죠? 그럼 훨씬 누가 더 편해요? 얘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2번 대체 공식을 쓸 때가 편하다. 보통 이럴 때 편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뭐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이것도 이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조건, 비율관계 조건 기억나세요? 자, 1번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2번 처음 속력이 정지에 있으면서 3번 시간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둘 다 2초잖아요. 그쵸? 그때 거리비가 뭐였어요? 거리비가 1대 3대 5대 쭉쭉쭉 홀수비였죠. 그럼 그냥 거리비가 1대 3. 그럼 3배인 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제가 3가지 풀이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가장 편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편하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이 순서로 편하죠. 물론 뭐 3번을 한다고 막 못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해지는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걸 학습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학습해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이 편한지를 학습을 해두자는 거예요. 얘는 근데 비율관계를 눈치 못 채더라도 이번 대체로 풀어도 무난합니다.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그림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처음 푸는 친구들은 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자, 보시면 내가 공을 어딘가에서부터 딱 놨는데 H1인 지점을 지날 때 V 그리고 H2인 지점을 지날 때 EV래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죠? H1에서 H2를 뺀 값. 그러니까 즉 얘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정보가 뭐죠? 처음 속도 알고 있죠. V. 그리고 나중 속도 알고 있죠. 그리고 구하는 값은 거리죠. 시간에 대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그럼 거리 구할 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몇 번 공식을 썼죠? 3번 공식을 썼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번인 걸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답을 보시면 V의 제곱꼴이 들어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인 걸 조금 더 확신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예요? 가속도는 G래요. 중력 가속도. G. 그리고 구하는 값은 H1-H2. 걔는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주시면은 3V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지를 넘겨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답이 뭐예요? 3번이네요. 됐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등가속도래요. 가속도가 일정하대요. 등가속도 운동. 그럼 내가 처음에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4m. 여기서 오른쪽으로 1로 가고 있는 거고 4초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마치 운동한 경로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가속도 방향은 어디냐면 왼쪽으로 계속 팡팡 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4초니까 내가 4번을 팡팡 쳐줬겠죠. 근데 이거 지금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면 4번을 팡팡팡팡 쳤는데 속력이 4만큼 바뀌었다는 거는 한 번 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칠 때 1씩 변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번 팡 치면은 속력이 빵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을 팡팡팡 더 때렸더니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따라서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됩니다. 그럼 기억 봐볼까요? 이거 맞죠?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거 맞나요? 지금 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기는 절대값에 붙여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력은 빵이냐고 물어봤는데 1초면 내가 이 상태로 가속도를 한번 팡 쳐주는 거죠. 이게 1초 때거든. 그럼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찾으래요. 이동한 거리. 만약에 변위의 크기를 찾으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변위의 크기. 0초부터 4초까지 변위의 크기는 얼마죠? 얘는 그냥 4m예요. 왜? 내가 출발 지점이 여기고 도착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4m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위의 크기는 4m인데 그럼 이동한 거리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것도 구해야 되고 다시 왼쪽으로 쭉 돌아간 것도 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걸 한번 구해 볼게요. 조금 더러우니까 자, 지워보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멈추겠죠. 근데 이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요? 1초 걸린다 했죠. 그럼 이거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러면 2번 대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평균 속도가 2분의 1m/s예요. 그걸로 1초를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1m가 되죠. 그럼 나는 여기서 2분의 1m만큼을 간 거야. 근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 쭉 돌아와서 이 위치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만큼 갔다가 다시 2분의 1만큼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또 4만큼을 더 간 거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5m가 맞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도 굳이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죠. 자, 여기가 속도, 시간이에요. 처음에 플러스 1이었고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3, 여기가 1초, 여기가 4초, 여기도 1.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그냥 더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거 아까 2번 문제 할 때 제가 보충 설명 드렸죠.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이고 여기 넓이는 3, 9니까 2분의 9가 나오죠? 그럼 얘랑 얘 더하시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 말은 즉슨 2분의 1만큼 갔다가 2분의 9만큼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뭐 이렇게 그래프로 푸시든 그냥 그림으로 바로 푸시든 답은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 보시면은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데 평균 속력이 25래요. 그러면 지금 처음이 30이죠. 나중 속도는 모르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해서 반띵을 한 게 25m/s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속 계산할 때. 왜?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서 30 그리고 쭉 떨어진 거거든요. V까지. 근데 그거의 중간값이 25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럼 V는 얼마가 나와요? 얘는 20이죠. 얘가 20m/s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이거 VT 그래프에서 넓이잖아요. 10초 그리고 평균은 25죠. 그럼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250이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B를 통과할 때 속력은 20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냐고 물어보는데 운동은 지금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고 있죠. 그럼 가속도는 이쪽으로 팡팡팡 쳐준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얘가 이동 방향, 얘가 가속도의 방향. 따라서 얘는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다양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지금 처음에 정지했고 여기서 끝에서 10m/s고 이것 또한 지금 일정한 가속도래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리 나와 있고 나중 속력, 처음 속력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정지랑 10이니까 평균이 얼마예요?
5죠. 그걸로 t초만큼 갔더니 2번 대체 공식 쓴 거예요. 20m가 나왔대요. 그럼 t는 4초가 나와요. 따라서 내가 저 A부터 C까지 운동하는 전체 시간이 4초인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근데 궁금한 거는 B부터 C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답은 2초가 나와요. 어떻게 바로 되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가속도 알아요, 몰라요? 원한다면 구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구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일단 써볼게요. A. 그리고 이 A로 내가 정지부터 5m/s가 되기 위해서 이 A라는 가속도로 T번을 팡팡팡팡 때려줬기 때문에 5만큼이 증가했겠죠. 근데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B랑 C 사이에도 가속도가 A예요. 그럼 그걸로 몇 T번을 때려줬기 때문에 또 이만큼이 증가했겠죠. 근데 내가 처음에 5m/s 증가했고 여기서도 5m/s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A로 T번 때려서 5m/s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A로 T번을 때려줬기 때문에 5m/s가 증가했다는 게 돼요. 그럼 내가 이 AB 구간의 시간과 BC 구간의 시간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4초를요 2초 2초로 등분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초 걸린 거고 여기는 2초 걸린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인 거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조건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고 정지에 있어요, 처음에. 그죠? 처음 속력이 빵이고 여기서 시간과 여기서 시간이 같다 했죠. 이거 무슨 관계죠? 비율 관계예요. 그럼 내가 얘의 이동거리랑 얘의 이동거리가 1대 3이 됩니다. 그럼 20이니까 여기가 5m가 되고 여기는 15m가 돼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B에서 C까지 시간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B에서 C까지 이동거리 알고 있고 처음 속력 알고 있고 나중 속력 알고 있죠. 그러면 평균 속력은 이거고 그걸로 T초만큼 갔더니 15m가 된 거예요. 그럼 따라서 T는 2초. 그러니까 내가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풀이에 국한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다양한 풀이를 좀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분량이 조금 강의 분량이 다른 강의보다는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드리기 때문에. 대신에 그만큼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의 마지막 10번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긴 해요. 고2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고1들이 배우는 문제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 자유낙하시키는 동안에 공 B를 수평으로 던졌대요. 근데 이거 처음에 정지했겠죠? 지금 한번 봐보실래요? 1대 3대 5예요, 비율이. 이거를 사실 1학년들은 풀 때 대부분 모르고 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율관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는 1대 3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도 지금 높이 한번 봐보실래요? 1대 3이죠. 그러면 다음은 5가 돼야 돼요. 따라서 답은 이 C, D, E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지금 수평으로 던졌다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던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아래로는 계속 팡팡팡 쳐서 빨라지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는 저항 같은 힘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빨라지거나 느려질 일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특정 시간 동안 한 칸 이동했으면 다음에도 특정 시간 동안 한 칸 이동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특정 시간 동안 한 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D가 되는 겁니다. 4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칠 거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몇 번까지 촬영할 예정이냐면 20번까지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학습을 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제 주말 내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